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교단장들을 초청해 변화하는 세계선교의 지형을 설명하고 교단의 선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간증 토크쇼 샤론의 꽃필 때를 선보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노년 성도들을 위해 인생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숭실대학교가 재차 거부했습니다. 44년 전 반국가단체로 몰렸던 신앙공동체 한울모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분포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40전을 맞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교단장들을 초청해 미래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선교 방식은 여전히 자본을 투입해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도 선교와 기독교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선교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기독교 영향을 받고 독자적인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도 선교사들을 50% 줄인다. 이 선교를 포기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리고 또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주요 교단 교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을 공유하고 교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KWMA는 지난 4년간의 사역 보고와 함께 인공지능과 다음 세대 선교, 이주민 선교 등 새로운 선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세계의 선교를 섬기고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교단 중심의 선교가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한 선교 파트너십 구축이 효과적인 선교의 열쇠로 언급됐습니다. 교단장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교적 연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교단과 각 선교단체가 잘 협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한 교단 총회장들은 세계 선교의 흐름 변화에 대응해 한국교회가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내 260만 이주민을 선교적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음 세대를 선교의 주역으로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세계 기독교 지형에 맞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가 새 간증 토크쇼 샤론의 꽃필 때를 선보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피어난 샤론의 꽃처럼 고난을 딛고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13남매 장녀로 알려진 배우 남보라 씨와 함께한 감동의 첫 촬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샤론의 꽃.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낸 이들의 이야기가 구티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구티비 신규 간증 프로그램 샤론의 꽃 필 때가 14일 첫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국내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시설을 설립해 700여 명의 학생을 인도한 교육자 박주정 교수, 그리고 구티비 특별 후원 방송의 진행을 이끌어온 가수이자 배우 정나온 사모가 맡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분들을 매주 만나게 되는데요. 다시 인생을 살아보자, 더 열심히 살아나가자, 더 나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어, 이런 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현장에 저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앞으로 이 기대가 정말 됩니다.
이날 첫 녹화에선 13남매의 장녀로 알려진 배우 남보라 씨가 출연해 자신의 연기 활동과 가정 안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녀들이 그 타고난 DNA가 있어요. 무한한 책임감,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충이 있었죠. 2016년 다섯째 남동생을 떠나보낸 슬픔과 어린 나이에 시작한 연기자 생활로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남보라 씨.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참석했던 새벽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뭔가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토로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쭉 겪으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만나게 됐고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셨고. 수년간 교회 청년부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해온 남 씨는 이제 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서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기도로 이겨낸 K장녀 배우 남보라 씨의 이야기는 오는 4월 방송되는 구티비 샤론의 꽃 필 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인생 이막에 대한 설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텐데요. 노년층이 삶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노령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 중인 가운데 수영로교회는 인생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만 60세 이상 성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을 채우거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 성장과 함께 모세처럼 새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이듦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특권의 시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향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기 활동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가운데 인생 플러스 프로그램은 저명 인사들의 인생론과 성경적 내세관, 인간관계법 등을 담은 강연과 선교 기념관 방문 활동 등 다양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생 플러스 1기를 수료한 김영준 간사는 과거와 달라진 본인의 삶을 나누며 이번 3기 참가자들도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사로 섬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만이 현재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인생 플러스를 접하고 난 뒤에 나의 삶의 목표가 생기고 더 활력을 찾는 활기찬 지금 인생길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그 인생의 동력자를 만나서 남은 인생길 더 활기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참가자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인생 플러스에 참여한 이도 있습니다. 저도 뭔가 플러스 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삶의 지표가 되는 거 그런 걸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인생 플러스 프로그램은 6월 3일까지 매주 진행될 예정으로 수영로교회는 수료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꾸려 노년층이 많은 농어촌 교회에서 찬양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공동체에 재능 기부하는 활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회의 권고를 숭실대학교가 재차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12일 숭실대로부터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고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에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숭실대는 기독교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하던 20, 30대 청년 20여 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돼 불법 감금 및 고문당했던 한울모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1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순수 신앙 공동체 한울모임은 1981년 반국가단체인 한울회로 몰려 피해자들이 최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까지 7차례나 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이런 족쇄와 올무가 나의 평생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울 모임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려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울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뒤 피해자들은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제껏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NCCK 김종생 총무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인권센터 등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재심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사무처에 전달했습니다. 탄원서에는 한울의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재심을 촉구하는 1,300여 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지역 노회들이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교회 운영과 선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동노회는 내란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장 익산노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리 동부교회에서 제12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삼광교회 이종덕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전북 동노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 희년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상전 배달교회 윤석중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내란 사태와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전북 동노회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 국가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노회는 11일 홍산교회에서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으로 김제영암교회 박기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를 통해 각 노회는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쳤고 지역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02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설립됐던 서울연탄은행이 어르신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연탄은행은 백사마을 주민 7,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6,000명에게 비타민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3만여 가구에 쌀을 나눴습니다. 2024년 재개발이 확정되며 어르신들의 이주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서울연탄은행과 봉사자들은 백사마을 고별식을 진행했습니다. 연탄은행 설립자 허기복 목사는 세월의 일부 그 자체인 백사마을 어르신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해 감사하고 애틋한 마음이라며 어르신들이 계시는 한 끝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의 캄보디아 심장병 환우 수술 지원 2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은 캄보디아에서 지난 20년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를 지원했고 현재까지 4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미랄 심장재단 이정재 총재는 국왕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김유민 명예대회장은 총리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총재는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뿐만 아니라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 수술받은 전 세계 5천여 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한국의 많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장학금을 줘서 그들을 대학에 공부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여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한편 미랄심장재단은 구티비와 MOU 기관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9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헌재는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년보다 1.5% 상승한 8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최소한 물가 상승률 아래로 관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단기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은행의 단기순이익은 2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배상비용 등에 따른 영업의 손실이 확대됐지만 대손비용은 감소해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이 위기 확대 시에도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동된 관세 당국인 유럽연합이 위스키에 50%의 못된 관세를 부과했다고 게시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3일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4월부터 오토바이,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지만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불만 사항을 짚으며 수정안을 마련하길 촉구했습니다.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휴전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역으로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푸틴 대통령은 휴전 자체는 옳고 우리는 이를 확실히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991.3달러로 전장보다 1.5%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쯤 전장보다 1.6% 오른 온스당 2,979.76달러에 거래되며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폐렴으로 2013년 3월 즉위 이래 최장기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13일 병상에서 즉위 1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언론 공지에서 교황이 의료진과 함께 케이크와 촛불로 즉위 12주년을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이 최소한의 케이크를 먹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내일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눈비가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부산 15도, 대구와 제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샤론의 꽃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의미합니다. 희망과 회복을 상징하는데요.
구티비는 샤론의 꽃필 때라는 제목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다진 이들을 담아낼 텐데요.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